그 다음 보실 거는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총 수익 금액 산입 항목입니다. 부동사업 소득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가 있고 일반 사업이 있죠. 그럼 지금 일반 사업에 관련된 사업 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 계산입니다. 일단 보시면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출 환입된 물품 가액과 매출 애누리 그리고 매출 할인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 거죠. 거래 수량, 거래 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판매 장려금입니다. 그리고 판매 수당, 그리고 사전 약정이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입니다. 판매 장려금, 판매 수당은 사전 약정이 없이 지급한 경우에도 이 판매 부대 비용입니다. 이 금액은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판매 장려금 지급액과 대손금은 총 수익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여기 보시면 판매 장려금 지급자 처리죠. 판매 장려금 지급하는 경우 판매 부대 비용으로 처리한다.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판매 부대 비용 처리. 그럼 판매 장려금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판매 장려금을 받는 경우 뭐예요? 이 경우는 총 수익 금액 산입입니다. 이 판매 장려금 받는 경우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판매 장려금을 지급자는 판매 부대 비용으로 처리하고 판매 장려금을 받는 자는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 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 경비로 본다. 즉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판매 부대 비용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각 사업체가 을 사업자에게 제품을 500만원에 판매하고 차후 을 사업자의 판매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갑 사업체의 실수령액은 450만원이지만 매출은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하고 달라요.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은 총 수익금에서 차감하죠. 하지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런 경우 그 지급한 50만원은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매출 500만원이고 판매 부대비용 50만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외상 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출 할인 금액이죠. 거래 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총 수익 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죠. 사업 활동 시 공급에 대한 대가 지급이 지체되었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사업 소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아니에요. 이 공급 외상 판매한 경우죠. 공급 외상 판매하고 그 지급기일 그때의 대가 지급이 지체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발생한 연체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연체이자는
이자는 사업소득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약정 기간 내에 내지 않아서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 있죠.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료는 임대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라는 겁니다. 사업자가 제한한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아시겠죠? 연체료는 이자 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소득이다. 다만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 중요한 나왔죠?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 외상매출금 못 받았는데 이 외상매출금 못 받은 거를 소비대차로 전환해가지고 금전 소비대차죠. 금전 소비대차로 계약에 의해서 지급기일이 연장되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거는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돈을 그러니까 빌려주고 나중에 지급받는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걸로 바뀐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처음은 외상매출금을 못 받은 경우 이때 발생한 연체 이자는 사업소득. 근데 금전 소비대차로 계약에 의해서 금전대차 계약으로 바뀐 경우, 이런 경우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입니다. 사업자가 판매 장려금 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죠.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판매 장려금 받는 경우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그 다음에 관세 환급금입니다. 관세 환급금 등 필요 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된 경우 그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 채무 면제이익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업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그리고 채무 면제이익. 이거는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이 없다. 사업과 관련이 없이 자산을 수중한 경우. 이 경우에는 뭐 증여죠. 증여세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경우에만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 중 세무상 이율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을 세무상 이율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 이율 결손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산 수중이익과 이율 결손금하고 서로 상계하는 경우입니다. 이율 결손금하고 자산 수중이익을 상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자산 수중한 이익 발생한 경우에도 이율 결손금과 상계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된다. 즉 자산 수중이익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 수중이익과 이율 결손금과 서로 상계한 경우 자산 수중이익은 총 수익 금액 불산입으로 하면 되겠죠. 이 보시면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은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은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채무 면제이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율 결손금 범위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 채무 면제이익, 자산 수중이익을 이율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이율 결손금 공제하는 이율 결손금은 공제 시한이 경과된 이율 결손금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이익으로 부전되는 이율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결손금 있죠? 먼저 발생한 결손금이 먼저 보전되는 것으로 본다. 채무 면제익 자산 소중이익과 상계 처리한다. 뭘요? 이율 결손금을. 근데 먼저 발생한 결손금이 먼저 보전된 먼저 상계하는 겁니다. 먼저 상계한다. 옛날 거죠. 그러니까 옛날 거를 가장 옛날 거를 먼저 상계한다는 겁니다. 자산소중이익과 채무면제이익과 이율결손금을 상계하는 경우 가장 옛날 거부터 상계한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이 보험차익입니다. 보험차익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계약이익과 분배금.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확정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죠. 근데 회사가 확정급여형에 가입하고 이때 발생한 보험차익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사업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손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뭐 건물 있죠, 건물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손실, 건물이 화재 발생한 경우, 이때 얻은 보험차익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각주 보시면 사업용 자산 손실로 인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대표적인 게 건물 화재, 이때 손해보험 가입한 경우입니다. 손해보험 가입해가지고 보장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 발생한 경우 이 사업용 자산입니다. 이 건물이 사업용으로 쓰이는 자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발생한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사업용 자산 이외에, 그러니까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 이런 때 발생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용 자산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업용 자산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이거는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 차이 나시죠? 보장성 보험은 나중에 받는 그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은 경우, 이게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보험 차익은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보험 차익에 대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그런 경우는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화재보험 가입해야 하고 납부하는 거 있죠? 보험료, 이거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연금기여금입니다. 확정급여형이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연금기여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그 연금기여금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본다.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수익 확정급여형이겠죠. 이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종업원에 귀속되게 되는 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익만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 수익금입니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는
거래 당시 가액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보면 되겠죠?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 그 물품의 시가를 수익금액으로 본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죠. 연체료의 총 수익금액 산입.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한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한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외상 매출하고 거래 상대방이 그 지급길에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지연 지급하고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연체료, 연체이자, 연체료는 사업소득이다. 다만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바뀐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의 총수익금액 산입한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받은 경우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이 부가지세법법 나오시죠?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그 발행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부가지세 부담도 줄어들겠죠? 다만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받은 금액은 이 총수익금액,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받았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이거를 세액 공제 받은 금액만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엔 산입한다. 이것도 이거 외워야 되겠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라는 겁니다. 계산 보시면 가사용 재고자산입니다.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 소비한다. 사업자가 그 재고자산은 팔아내겠죠. 팔지 않고 자기 가사용, 가정용으로 사용 소비한다. 또는 종업원이나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 지급할 때의 시가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 재고자산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 소비한다. 그런 경우 시가입니다. 시가, 그 재고자산 시가, 재고자산 시가 하나 더 있죠. 종업원이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종업원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그런 경우 이 재고자산 시가를 총 수익금액에 산입. 그리고 재고자산 원가 있죠? 원가, 취득원가죠. 이 원가를 필요 경비 산입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주의해야겠죠? 사업자가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지 않고 가사용, 가정용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 또는 종업원이나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시가를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고 그 재고자산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사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계산한 경우 이 판매를 했다 그런 경우 그 판매 가액은 총 수익금에 산입하고 그 판매한 상품의 재고자산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 자산 합계액, 그러니까 부채 합계액이 더 큰 경우입니다. 자산 합계액보다 부채 합계액이 더 크다. 그러면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한 부채의 지급 이자는 가사와 관련 경비로 본다.
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